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커말 1급 실기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학원 수업 따라가기 보충 수업 격으로 해서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3주 과정으로 해서 마쳤는데 그 뒤에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또 너무 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이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줌 프로그램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줌으로 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 영상을 찍을 때 지금은 녹화를 하지만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 시간 뭐 1시간 2시간 같이 공부할 거야 라고 하시면 좀 그런 방법들을 좀 구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오늘이 2020년 1회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를 보면 기본 작업 1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면 돼. 문제를 볼까요?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을 하여 항공운항 관리의 데이터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B2셀에 표시하시오. B2셀로부터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아니? 이게 아니죠? 기타 원본에서 MS 마이크로소프트 컬입니다. 여러분들 2010 메뉴랑 지금 2019 메뉴랑 조금 틀린데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했던 부분 있잖아요. 데이터에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컬이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저는요 이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바탕화면에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OA 폴더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OA 폴더를 찾아서 꺼내시면 되고,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었다면 유저의 컴퓨터 아이디 데스크탑으로 들어가시면 바탕화면에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항공운항 관리. 이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C의 OA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확인을 누르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대로 하면 되죠. 자, 항공 현황 테이블에서 뭐가 필요해요? 공항명 더블 클릭, 항공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항공월 더블 클릭, 항공월, 그 다음에 항공편 더블 클릭, 항공코드. 필요한 열만, 필드만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삼각형 다 했으니까 다음. 두 번째는요, 항공년이 2019, 항공월이 7에서 8, 항공편이 빈칸이 아닌 행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요러 게 있네요. 항공년이, 이걸 보셔야 돼요. 2018, 19, 연월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항공년은 2019,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항공월이 7에서 8,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공월이 또 어떻게? 7,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8. 이렇게 돼야죠? 그쵸?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7에서 8. 7에서 8까지라고 해도 되고, 7, 8이라고 해도 되겠죠?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편으로 가서요. 아니요? 항공편이 빈칸이 아닌. 그럼 항공편이,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빈칸이 아니다. 난널이다. 이렇게 돼야죠. 그쵸? 항공편이 난널이야. 널이 빈칸. 이게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으니까 다음. 자, 세 번째는요. 첫째 기준은 항공월로 하여 오름차순. 얘는 항공월 오름차순.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기준 항공코드 내림차순. 항공코드 내림차순. 다음. 이제 끝났죠? 그쵸? 마침. B2셀부터 갖고 오시오 라고 했으니까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뿅 갖고 오겠죠?
그래서 7, 8인지 2019인지 대충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그쵸? 근데 아직 문제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지금은요 삼각형 하나가 더 있잖아요.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변환하여 실행하여 정상 범위로 변환. 그러면 이 표를 선택을 하면 표 도구라는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여기에 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네들을 그냥 표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범위로 변환을 딱 누르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딱 누르면 그냥 표 형식으로 바뀌면 1번 문제가 맞아진 거죠. 2020년까지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는 있지만 2021년부터는 이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3번의 1번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 때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피벗 테이블을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10점짜리 문제 아깝긴 하죠. 그쵸? 우리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응?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 그쵸? 그럼 기본 작업 2번에 가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라고 돼 있고, 자,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의 위치가 보니까 J2, J3이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J2, J3 여기에 조건을 만들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두 칸만 선택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조건에 true, false로 계산한다고 했죠? 생각나시나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써놓고 어떤 함수가 사용되는지 봅시다. not이 있고요. is number가 있네요. 그러면 조건에 해당하는 값에 이 함수들을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항공편이 숫자가 아닌 데이터에 항공월, 항공편, 항공코드, 여객, 화물만 대상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얘는요 조금 또 틀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필드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필드만. 자, 근데요 is number라는 함수가 우리를 모르잖아요. not은 일단 볼까요? not true식에는 false를 그냥 앞에는 이게 true라면 거짓으로 만들어줘. 거짓이면 참으로 만들어준 게 not이네요. 그죠? is number 볼까요? is number 값이 숫자면 true를 돌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 있어요? 항공편이 숫자가 아닌 데이터야?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가 내가 선택한 이 항공편이 숫자야? 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숫자면 자 설명 보세요. 숫자면 true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가 숫자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false가 되겠죠. 그쵸? is입니다. 숫자입니다. 얘는 아니네요. 그쵸? 그런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숫자가 아닌 데이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숫자입니다가 아니라 not is number 이게 돼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is number 앞에다가 not이라는 함수를 또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조건이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그래서 not을 이렇게 붙여주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잘라내리면 요거에 해당하는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고급 필터는 뭐 잘라내려서 하는 게 아니죠? 자, J5셀부터 우리가 결과를 갖고 올 건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항공월, 항공편, 항공코드, 여객, 화물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복사하셔도 돼요. 항공월, 항공편, 항공코드, 여객, 화물 얘네들이네요. 그죠? 컨트롤 C 해가지고 J5셀에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필드에 해당하는 값들만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급 필터 하려면 범위를 선택을 하고 고급에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른 장소에 복사.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냥 클릭만 했잖아요. 클릭만 하면 내가 선택한 참조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이 조건에 맞는 애들만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선택한 필드에 해당하는 값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선택된 애들만 뽑아주겠죠.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요 5점을 또 딴 거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은 생각나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하고 조건을 만들었을 때
그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게 조건부 서식. 그리고 행 전체 어쩌고저쩌고 하면 항목의 F사 땅땅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죠. 여기서는 right라는 함수와 isOr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right라는 함수는 알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을 갖고 오는 거. isOr라는 함수를 모르니까 써보면 되겠죠. isOr라는 함수를 쓰니까 이번에는 숫자가 홀수이면 true를 반환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 뭐 짝수야? 홀수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조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면서 이 조건이 뭐지? 이거를 바로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항공월의 뒤에 두 글자가 홀수야? 아니, 이게 조건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요. 이거는 항공월의 뒤에 두 글자가 홀수야? 이거네요. 그쵸? 이게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색을 파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항공월의 뒤에 두 글자를 갖고 와서 얘가 홀수니?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은요, 한번 라이트 함수를 써가지고요. 항공월의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갖고 와보자고요. 그럼 얘는 07인데 is number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is odd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is odd 숫자가 홀수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구한 얘를 집어넣어 보면 얘가 홀수로 나오면 true가 되면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보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1 얘도 내려야죠. 그쵸? 그래서 1, 4, 2, 3, 1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홀수일 때 조건은 얘네요. 그쵸? 그러면 자 조건부 서식 주의할 거 뭐? B3부터 H30 영역 주어진 영역을 선택을 해서 조건부 서식을 따지는 거예요. 그쵸?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서 우리는 조건부 서식은 조건을 우리가 다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는 is odd 가로 열고 그 다음 뭐요? right 함수 써서 가로 열고 얻은 거요? 항공월의 F사 땅땅에 컴마 2가 이거니? right 함수 가로 닫고 is odd 함수 가로 닫고 이렇게 써주셔야죠. 자, 우리는요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나오면 우리가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는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랑 비교를 해야 돼 라고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그냥 is odd 함수가 그냥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right 함수를 써가서 오른쪽에 두 글자를 얘를 집어넣으면 그냥 숫자로 인식을 해서 값을 그냥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 07 이 문자열인데 그냥 is od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집어넣으니까 바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뭐 곱하기 1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쵸? 서식을 눌러서 행 전체에 굵게 파랑, 굵게 색깔이 파랑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변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바뀌면 또 5점을 따는 거고요. 자, 기본 작업 이번 시트에서 바로 하는 거네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잠깐 아까 헷갈렸던 is odd를 쓰니까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했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07이라는 문자열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그냥 넘버로 해석을 해서 홀수일 때 true, 짝수일 때 false 이렇게 갖고 오나 보네요. 자, 4번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고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랑 시트 보호하는 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그쵸? 문제대로 푸시면 됩니다. B2부터 H30 영역 B2부터 H30 영역을 어떻게 하래요?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도록 인쇄하도록. 얘는요 뭐예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내가 선택한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요 어떻게 해요?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시트에 반복할 행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행을 클릭을 해주면 되죠?
이 행을 클릭해주면 되고, 페이지의 정가운데, 얘는 여백을요, 페이지의 가운데 맞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인쇄되도록 페이지의 가운데 맞춤이라고 했잖아요. 페이지의 정가운데. 그래서 페이지의 가운데 맞춤을 가로만 해주면 안 되고, 세로까지 같이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가운데가 되는 거잖아요. 페이지의 아래쪽 가운데에 페이지 번호가 인쇄되도록, 그 머리글 바닥글에 페이지의 아래쪽 가운데, 바닥글 편집에 페이지 번호, 얘가 아니고, 어디다?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고요. 페이지 번호. 됐죠? 확인. 그 다음에 더 있네요. 16행부터는 이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하시오.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1페이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16행부터는 이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유형은 처음이네요. 여기서 볼까요? 눌러볼까요? 페이지 나누기. 자, 여기서 16행부터 선택을 해볼까요? 페이지 나누기.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됐네요. 그쵸?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냥 페이지 16행부터 페이지가 나눠졌네요. 그쵸?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하시오. 어떻게 했냐면 16행을 선택을 하고요. 16행을 선택을 하고 컴퓨터한테 나눠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25점을 딴 거잖아요. 그쵸? 자, 계산 작업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산 작업은요, 함수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edate 텍스트 함수가 나왔습니다. edate라는 함수는 우리가 필기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edate라는 함수는 열면요, 날짜가 오고, 그 뒤에 months가 옵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연월일을 기준으로 내가 뒤에 써주는 month, 개월수를 더하거나 빼서 그 날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함수는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구독 신청일이 필요하고 구독 기간이 필요하대요. 얘네 둘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지사, 여기에 구독 완료를 계산하여 표시를 하는데, 구독 완료는 구독 신청일에서 구독 기간이 지나기 한 달 전까지로 계산. 구독 기간은 연 단위임. 그쵸? 1년, 2년이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구독 기간에 months로 바꿔서 12로 곱해주고 거기에 빼기 1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요, eDate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eDate 함수를 써서 start date는 구독 신청일이고 컴마, 그 다음에 구독 기간에 우리는 곱하기 12를 하고요. 여기서 뭘 해줘야 된다고요? 빼기 한 달 전이니까 한 달 전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건 보너스 문제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록 나오지만 얘의 값은 일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가 만일에 날짜로 바뀌면 11개월을 더한 날짜가 되겠죠? 그쵸? 11개월을 더한 날짜가 되는 겁니다. 굳이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텍스트 함수만 씌우면 되죠? 텍스트. 여기에 그런데 어떻게 표시하라고 했냐면 19년 12월 호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연이랑 months를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는 컴마 포맷 텍스트에 YY년 어떻게 해요? 한 칸 띄고 월호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뭐 끝났죠. 뭐. 자, 1번 보너스 문제였고, 2번은요, 인덱스와 매치와 브이룩업. 우리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잡지명, 신청 구분. 자, 잡지명, 신청 구분. 얘네랑 주인공을 찾아봅시다. 구독기간과 표이. 자, 구독기간과 표이가 필요해요.
자, I4 40 영역에 구독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vlookup을 쓰라고 했으니까 저기 정가에 해당하는 잡지명이 lookup value가 되겠네요. 그쵸? lookup value가 되고 표 3도 필요하네요. 그쵸? 표 3. 그러면 잡지명을 기준으로 정가를 불러오고 신청 구분을 기준으로 1년이냐 2년이냐 따져서 값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가를 갖고 올 때 우리 vlookup을 쓸 거고 곱하기 구독기간은 나와 있고 구독 부수도 나와 있고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을 계산할 때 얘네들을 써야겠네요. 그죠? 식이 완전히 길어지겠네요. 그쵸? 그럼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정가를 구하는 건 쉬워요. 그쵸? 왜냐하면 vlookup을 써서 이거에 해당하는 정확한 정가를 갖고 오면 되고, 그러면 정가는 일단 해결, 구독 기간도 해결, 구독 부수도 해결. 왜요? 얘네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자, 1 빼기 할인율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인율을 구할 거예요. 할인율을 구할 건데 우리는 vlookup을 쓰되 신규와 구독이와 재구독을 기준으로 구독기간이 1년이야 2년이야 이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거는요.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할인율만 먼저 구해보자고요. 는 VL 왜요? 이거에 해당하는 신규에 해당하는 컴마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 여기서. 자,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컴마. 얘는요, 구독기간이 지금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하나, 둘, 두 번째. 두 번째에 컴마 정확한 값 0이잖아요. 그쵸? 맞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100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얘를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독 기간을 기준으로 7%야, 12%야, 15%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구독 기간이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구독 기간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1일 때는 두 번째가 되는 거고 2일 때는 세 번째 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은 구독기간에 1을 더하고 2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쵸? 구독기간에, 더해주면 되는데 매치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요. 자, 얘네들은 그냥 제대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은 나중에 결과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에 구독기간이 1년이면 2가 오고, 구독기간이 2년이면 세 번째가 와야 되니까 3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구독기간 1 더하기 1을 해줘도 되지만 그렇게 따지면요 매치 함수를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 쓸까요? 는 매치라는 함수를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lookup value 얘를 찾을 때 lookup array 어디서? 여기서 요렇게 찾으면요 플러스 1을 따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lookup array를 요렇게 집어넣으면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정확한 값이요. 이것도 완전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F4를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1이 몇 번째 있니? 2가 몇 번째 있니? 이렇게 따지면 얘는 두 번째, 2면 세 번째 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의 매치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매치만 여기에 2의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어떻게? 할인율에 각각의 할인율이 나오는 거겠지? 맞죠? 구독기간에 따른 할인율. 그러면 좀 문제 끝났잖아요. 뭐 하면 돼요? 이제 식대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요? 얘가 할인율이니까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마지막에 가서 가로 닫고 곱하기 거꾸로 합시다. 곱하기 구독 부수 곱하기 또 뭐야? 구독 기간. 자, 지금 선택할 수 없어서 다른 셀을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그 다음에 정가. 정가 vlookup 써야겠네. 그쵸? vlookup을 써서 뭐에 해당하는 상공수학에 해당하는 컴마 어디서? 얘네들에서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컴마 2, 0이죠? 이렇게 돼야지.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푸시는데 V룩업 컴마 2, 컴마 2, 2, 컴마 0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거는 그냥 쓱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만일에, V룩업이 헷갈려, 매치 함수가 헷갈려, 이러시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엑셀 기초 다지기서부터 학원 따라가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V룩업, H룩업, 매치 함수도 헷갈리는데 시험을 보러 간다? 시험 접수하기도 어려운데 가지 마세요. 그냥 떨어지니까. 이 정도도 모르고 가신다고 하면요, 안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죠, 그쵸? 이렇게. 밑에까지 숑 내리면 되고, 굳이 내리지 않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요. 사용자 정의 함수네. 어떻게요? Alt F11 비주얼 베이직이 딱 뜨면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고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잖아요. 그쵸? 퍼블릭 펑크션. 언제요? 그러면 안 돼요? 사은품 가로 열고 구독 기간 신청 구분 엔터.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한다고 했죠? 이 화면이 자, 그쵸? 우리는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구독기간이 1년이고 자, A 조건 구독기간이 1이야? 2고 그러면 AND로 연결된 거예요? OR로 연결된 거예요? AND로 연결된 거죠. 그쵸? 신청 구분이 신규야? 요거잖아요. 조건이 두 개인데 A랑 B 조건이 AND로 연결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if라는 함수를 열어서 구독기간이 는 1이고 AND 그 다음에 신청 구분이 신규니? 신규 문자 열이니까 큰 따옴표를 쓰는 겁니다. 소두 그러면 뭐예요? 신규면 빈칸 나머지는 사은품 배송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참이면 우리는 FN 사은품은 공백 else 그게 아니면 FN 사은품은 뭐 해주겠다고요? 사은품 배송. 여기서 중요한 거 뭐? AND if 함수를 열었으면 AND if로 해서 가로를 닫아줘야죠. Alt Q 완전 쉬운 문제네요. 그쵸? fx 눌러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fn 사은품을 열어서 구독 기간과 신청 구분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짜라라 나오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4번이요. SUMIF 배열함수네요. 그쵸? 우리는 배열함수를 풀기 위해서 게릴라 실시간에서도요 많이 다뤘어요. 배열함수가 헷갈리면 그 게릴라 실시간 영상을 또 보고 넘어오세요. 거기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일의 잡지명가 얘는 다 지울 거예요 이제. 자, 표일의 잡지명가 얘가 필요하네요. 잡지명 조건이 하나겠네. 그쵸? 하나. 그 다음에 구독기간을 이용한대요. 조건이 두 개인가? 자, 문제를 볼게요. SUM과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고 개수를 세는 건지 계산을 하는 건지 결정을 하셔야죠. 그쵸? 그리고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야 되잖아. 잡지명과 구독기간을 이용하여 P10셀에 상공수학과 상공과학의 구독기간의 합계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그쵸? 자, 그러면 얘는요, 조건이 하나인데, 상공과학도 구하고 상공수학도 구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쵸? 맞죠? 자, 는, SUM, IF. 어떻게 조건이 뭐예요? SUM과 IF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하나일 때는 짜자자자자, 컴마, 뭐예요? 구독기간의 범위.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얘는 굳이 F4 할 필요 없죠?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상공수학이야. 잡지명이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는 상공수학이니?
그죠?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얘네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더하기 컨트롤 V 조건만 뭘로 바꾸면 돼요? 상공과학이니? 상공과학이니?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쵸? 배열함수 수식이 사용됐으니까 우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그러면 23이 되고 우리는 그 뒤에 뭐 하면 될까요? 붙여주면 되겠죠? 뭘 붙여줘요? 연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M% 써가지고 연결연산자 써가지고 연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냥 엔터 치시면 안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치면 되고요. 2020년 1회 문제는 쉽게 나왔네. 그쵸? 별로 뭐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랩트 함수 우리 알고 프리퀀시 함수 알잖아요. 먼스 함수 알잖아요. 자, 다 아는 함수죠? 먼스는요 날짜 형식의 연월일로 들어갔으면 먼스 달만 빼오는 거고 프리퀀시 함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구독 신청일을 이용하여 월별 개수를 구한 후 자, 구독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별 2월달이야 4월달이야 6월달이야 8월달이야 1월달부터 2월까지가 몇 개 3월달부터 4월달까지 몇 개 몇 개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쵸? 그거에 해당하는 저 사각형 점 사각형을 구하시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연월일을 먼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프리퀀시 함수를 일단 써봅시다. 프리퀀시 함수만 범위를 선택하고 선택한다고 했어요. 데이터 어레이에 우리는 먼스 함수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독 신청일에 월만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F4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한 방에 계산이 되잖아요. 컴마 빈스 어레이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얘네가 되겠네요. 그렇죠? 컨트롤 계산이 되나 봅시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각각의 값을 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이 값에 어떻게 해요? 2로 나눠준대요. 2로 나눠준 만큼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아니 컨트롤 시프트 엔터 2로 나눈 만큼 랩트 함수를 씌워서 사각형 그럼 우리는 또 이 상태에서 요 개수만큼 갖고 와야 되니까 rept 탭 미음 한자키 탭키를 누르면 짜라 열리죠? 갖고 온 다음에 콤마 이만큼 넘버 타임즈 이만큼 반복해줘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치면 되겠죠? 그쵸?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뭐 먼스 프리퀀시 함수에 먼스를 집어 넣는다는 게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다 풀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월일을 기준으로 먼스를 씌우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산 문제까지 다 풀었죠? 더 빨리 풀어봅시다. 이제 자, 몇 분이 지났냐면 33분이 지났어요. 이제 시간상으로는 거의 12분 남은 거죠? 자, 분석 작업 1번. 자, 3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2번 빨리 푸셔야 돼요. 10점, 10점, 40점 우리 따는 겁니다. 그쵸?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 그림을 위치하여 I2부터 그려진대요. 그쵸? I2부터 여기서부터 그려지는데 빨리 해봅시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에 I2 확인. 그러면 저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뭐? 공항명이 행 레이블로 김포, 부산, 인천, 제주. 그 다음에 값, 여객 얘는요 열이 없는 겁니다. 여객의 평균, 화물의 평균. 여객, 값, 화물, 값. 그런데요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나와 있죠. 평균으로 바꾸되 쟤는요 평균이요 0.9 0.2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살짝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숫자 범주를 하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1 살짝 보시면 먼저 이거를 할 때 바꿔 놓으시면 되겠죠? 얘도 값피드 설정에 평균 표시 형식 이거 잘리네요. 자 여기서 숫자 소수점 첫째 자리 확인
확인. 요렇게 일단 해놓고요. 문제대로 봅시다. 할 거 다 했잖아. 자, 보고서 형식을 개요 형식으로.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내가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의 개요 형식으로 바꿨고, 자, 근데 아직도 모양이 아니잖아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11, 보통 11. 그러면 여기서 보통 11. 보통 11. 그쵸? 합계값 필드를 행 레이블로 이동하시오. 이 열에 있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이동을 하래요. 그쵸? 그러면 문제대로 하니까 비슷하게 바뀌잖아요. 그쵸? 영액가 하면 숫자 범주로 이거 아까 우리 했잖아. 김포공항의 데이터만 별도로 시트에 표시한 후 시트 이름을 김포공항으로 지정하고 분석 작업 1시트의 왼쪽에 위치시키시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대로 다 풀었어요. 그쵸? 문제대로 모양이 똑같이 갔는데 여기는 지금 5번째 삼각형을 보면 김포공항의 데이터만을 별도로 시트에 표시한 후 시트 이름을 김포공항으로 지정하고 분석 작업 1 시트의 왼쪽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중에. 그쵸?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여기 우리 오픈 카톡방에 물어봤더니 이 결과값에서 내가 나오는 부분에 값을 클릭을 하면 지금 우리는 김포 지역에 해당하는 애들만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왔으면 값을 클릭을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생긴대요. 여객이나 화물 중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워크시트가 우리가 만든 피벗 테이블 분석 작업 1번 시트 옆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김포가 생겼지만 만일에 부산, 인천, 제주라고 하면 얘네들을 클릭하면 각각의 워크시트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갖고 와서 얘의 시트 이름을 김포공항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참 헤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지난번에 그 상설 보건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더니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 그 오픈 카톡방에 있으신 분이요 가르쳐 줬어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문제죠. 이 매크로 문제도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크로는요, 표 밖에서 시작하는 거고,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매크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표 밖에서 시작을 하고 이 문제는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통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0에서 푸시면 아무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버전으로 푸시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는 대로 매크로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를 켜야죠. 그래서 매크로의 이름이 공항별 평균이라고 했고요. 평균이라고 했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선택을 하고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구해줘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에 통합을 눌러서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평균. 그 다음에 참조 영역을 공항명부터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해서 추가. 세 번째도 추가를 하시고 네 번째도 추가를 하면 되겠죠. 네 번째도 추가. 중요한 거 뭐? 얘네들이 언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첫 행 왼쪽 열을 체크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영역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이 참조 영역에서 여객과 화물을 찾아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고요. 우리는 표 밖에서 매크로를 멈추는 게 중요하죠. 기록 중지 이렇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마 우리가 이거를 지우고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다 그렇게 연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0 버전은 문제가 안 되는데 2016 그 이후 버전이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여기 보면 E22 F23에 빗면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쵸? 빗면을 E23 F23 E22 여기서부터 F23까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글씨를 쓰죠. 그쵸? 공항별 평균 계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굳이 말이 없으면 가운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공항별 평균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얘를 딱 누르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디버그를 눌러보면 자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다시요. 원본 참조는 중복하여 추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디버그를 눌러보면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넣어주는 이 범위가 자 요렇게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 버려요. 여기는 지금 로우랑 컬럼을 기준으로 2행부터 첫 번째 열부터 9번째 행에 7번째 열까지 범위를 집어넣는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넣은 범위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을 값을 바꾸면 아마 제대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2010에서는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다른 버전에는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요, 클레임 거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2010에서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만일에 이렇게 구해서 매크로 지정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놔둔 다음에 그냥 넘어가세요. 맞았다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진도를 못 나가고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성적이 나온 다음에 클레임을 걸어서 이거 나 맞게 했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45분 안에 문제를 다 푸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일단은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이죠. 차트와 프로시저 남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저걸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하면 저 문제의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메뉴가 틀리긴 한데 2010에서는요, 여기 내가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에 레이아웃, 중간에 레이아웃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이블에 해당하는 여기에 뭐 제목, 여기 뭐 축제목, 범례, 레이블,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그냥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연습했으니까 아마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쉽게.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한 후 계열 순서를 변경하시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2016, 17, 18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뿅 빼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빼주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충, 자, 영입병, 현역 병입병, 보충역입병, 병역 면제, 이 순서대로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데이터 선택합니다. 그쵸? 그리고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현역병 입병을 제일 위로, 그 다음에 보충역 입병을 두 번째로, 그쵸? 그 다음에 변형 면제를 세 번째로 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한 후 계열 순서를 변경하시오. 했잖아. 자, 2번 병역 면제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데이터 표식의 크기를 10으로 지정하시오. 자, 그러면 병역 면제를 선택한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얘는요,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그죠?
보조축으로 지정은 하지는 않죠. 표식의 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의 표식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 자, 여기 보면 찾으면 되겠죠? 표식의 크기. 자, 메뉴를 열어놓고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표식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그쵸? 표식 옵션에 크기를 마름모로 돼 있고요.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됐고. 자, 3번이요. 차트 제목을 B2셀에 연결하여 표시하고 가로축 제목과 세로축 제목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숨겨진 메뉴에 보시면 중간에 레이아웃의 레이블 거기 있죠? 근데 얘는 여기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차트 위입니다. 차트 위. 차트 위인데 B2셀을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수식 입력줄에 는이라고 해서 B2셀 클릭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결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축제목 연도와 인원수. 그러면 다시 차트 요소 추가에 축제목에 축제목에 기본 가로 축제목 여기에 연도라고 쓰고 연도. 그 다음에 여기에 축제목에 세로 제목을 집어넣대요. 얘의 옵션이 얘는 그냥 들어갔네요. 그쵸? 인원수. 지난번에 한번 여기 이 글자가 가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여기 옵션을 또 주시면 되겠죠. 그쵸? 텍스트의 옵션을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두는 겁니다. 이렇게 옵션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4번 보충 영입력 계열의 2017 요소에 대해서만 그림과 같이. 이건 보너스 문제네요. 얘를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여기 숨겨진 메뉴에 레이블, 여러분들 레이아웃에 있죠? 데이터 레이블을 어느 쪽으로? 그림의 바깥쪽 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세로축 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세로축을 더블 클릭해 봅시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 축 옵션으로 들어가서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5000인데 주 단위가 500이 아니라 1000 1000단위로.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문제를 제대로 푼 거죠.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기타 작업. 프로시저는요, 이거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쵸? 이거 눌러보고 싶으면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는 그냥 요거부터 하자고 했잖아요. 어떻게?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키시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폼 이름을 확인하면 되죠. BMI 등록.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똑같이 씁시다. BMI 등록.show Alt Q.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는 이제 끝났죠. BMI 등록 클릭하면 열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클릭을 하면 폼이 나타났고 폼이 초기화되면 뭐 여기겠네요. 여기에 유형 L5부터 L7까지 영역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쵸? 이게 1번 그쵸? 2번은 안 한다고 했으면 2번은 굳이 하지 맙시다. 3번 보세요. BMI 등 종료 단추를 클릭을 하면 오늘 날짜가 이투셀에 오늘 날짜와 시간 now가 들어가면 되고요. 폼의 종료 언로드 미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얘네 다 닫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니셜라이즈 될 때 폼을 띄우고 점점점을 누르자고 했습니다. 점점점을 누른 다음에 얘를요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보면 되잖아요. 뭘 봐요? 문제에 나와 있는 어디? CMB 유형 콤보 상자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CMB 유형 로우 소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L5부터 L7까지 보여줘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얘를 눌러보면 얘가 뿅 나온다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해야 되니까
얘를 닫고 그 다음에 다시 폼을 띄운 다음에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면 된대요. 그쵸? 그런데 문제에 어떻게 해요? 문제에 이 투셀에 입력이 돼야 돼요. 종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투셀은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일즈 E2니까 로우 인덱스는 E2니까요. 2고 A, B, C, D, E 5 2,5에 요거구나.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E2 요렇게 쓰거나 레인지를 써가지고 E2 요렇게 쓰면 된다고 했죠? 여기가 이 셀을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E2 셀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now라는 함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부터 하는 거냐면 E2 셀에 오늘 날짜와 시간을 입력을 한 다음에 언로드 미가 돼야죠. 그쵸? 폼이 닫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Alt2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E2 셀에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폼이 닫혔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문제를 다 풀었네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요. 여기 피벗 테이블의 요 5번째 삼각형 요거 결과 시트로 보여지는 거 새로운 워크시트가 만들어지는 거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이전에 제가 한번 풀어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주면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하튼 이 값을 기준으로 눌러주면 요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새로운 워크시트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통합은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 통합 같은 부분이 2010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10은 아무 별 문제 없이 통합이 진행이 될 텐데 2016, 19 저는 19 버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내가 선택한 영역이 제대로 지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계산 문제의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우리가 많이 쓰던 함수가 아니라서 배열 함수인데 프리퀀시 함수는 어떻게 해요? 도수분포를 구하는 함수인데 범위를 선택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으셨다고 하시면요. 이렇게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면 새로운 유형들을 푸는 연습만 하시면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새로운 유형들을 익히고 내가 시간 안에 45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시험 보러 가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들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문제 유형이 5개 정도가 더 나왔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문제씩 풀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기회가 되면요. 같이 줌으로 같이 좀 연결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문제를 풀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요 라고 하면 좀 더 피드백이 되니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유튜브 실시간보다 줌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딜레이가 덜 되더라고요. 또 뭐 얼굴도 보고 할 수 있으면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냥 아무런 두서 없이 그냥 문제들을 풀어봤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